혹시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그 사람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치고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젊을 때는 꾹 참았지만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도 그런 관계에 끌려다니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저 역시 좋은 사람이라는 허울에 갇혀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병들어갔던 한 노년의 고백이자 마침내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은 지혜의 기록입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혜를 함께 찾아 나서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희, 올해 73입니다. 남편은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엄마로, 아내로, 회사 동료로 정신없이 살았죠. 늘 누군가와 함께였고 그 관계 속에서 저의 존재 가치를 찾았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이렇게 찾아온 나만의 시간이 마냥 좋을 줄 알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니 말입니다. 매일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못 읽었던 책들을 마음껏 읽고 요가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주는 쓸쓸함 때문일까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아파트 분여회. 인맥이 재산이다라는 젊은 날의 가르침을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늘 제가 먼저 연락하고 모임 총무를 자처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 같이 즐겁게 지내는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사람들을 챙기고 모으는 것을 다들 고마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늘 저 혼자만 동동거리고 있었더군요. 젊을 때는 사회생활이라는 명목으로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의 비위를 맞춰야 했고 집에서는 시댁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 좋은 사람으로 비치기 위해 애썼죠. 하지만 60을 넘기고 70이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몸에 밴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더군요. 여전히 저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했고 제 마음에도 없는 예스를 외치곤 했습니다. 결국 제가 나서서 총대를 매는 일이 반복되었고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부탁은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여회 회장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평소 저에게 살갑게 굴던 옆 라인 이웃이 회장님, 저 이번에 아들 결혼 때문에 바빠서 그런데 제가 맡은 김장 봉사 좀 대신 해주시면 안 될까요? 회장님이 해야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죠. 라며 능글맞게 웃는 겁니다. 사실 저도 허리도 안 좋고 아침 일찍 병원 예약도 있었지만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며칠 밤낮을 김장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웃은 아들 결혼 준비는커녕 해외여행을 다녀왔더군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배신감이란,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성 두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울며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세요? 엄마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좋은 관계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었다는 것을요. 젊은 시절에는 버틸 수 있었던 관계의 무게가 나이 들어 약해진 저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만나면 손해인 사람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낭비할 수는 없다는 강한 위기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 남은 노년은 병원 침대에서 혹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나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피곤에 절어 초췌한 얼굴, 깊어진 팔자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사라진 생기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건넨 영양제 병을 손에 쥔 채 생각했습니다. 이 몸을 망가뜨린 것이 비단 나이 탓만은 아닐 거야. 분명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관계들 때문일 거야.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제 인간관계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낡은 옷장을 정리하듯 제 마음속 관계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제 주변에는 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쓰레기통처럼 저를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내 마음의 밭에 잡초처럼 자라났고 그들의 푸념은 내 영혼의 산소를 빼앗아 갔습니다. 자신의 불평불만, 시기와 질투를 제게 쏟아내면서도 정작 제가 힘들 때는 나 몰라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일시간 내내 자신의 신세 한탄만 늘어놓고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곤 했죠. 두 번째는 이용만 하려는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 호의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았습니다. 앞서 말한 김장 봉사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를 거리낌 없이 이용하고 일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는 이들이었습니다. 마치 내 시간을 먹잇감처럼 탐내는 포식자 같았죠. 세 번째는 나를 깎아내리는 관계입니다. 그들의 비난은 내 자존감에 구멍을 뚫는 송곳과 같았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나이에 뭘 한다고 그거 해봐야 뭐하니라며 사사건건 비난하고 비웃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내 안에 심어둔 독처럼 나를 서서히 죽여갔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오래 알던 사이니까라며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경고등을 켰고 제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관계들을 정리하려니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들을 끊으면 나는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혹시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니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저에게 관계 끊기는 가장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들의 연락이 오면 여전히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죠. 이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혼자가 될지 모른다는 감성적인 불안감 사이에서 저는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저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갇힌 나비처럼 버둥거렸습니다. 거미줄을 끊어내면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날개가 찢어질까 두려웠던 거죠.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 저는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먹는 것도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다시 한번 걱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다 끊어버려. 엄마가 사는 게 더 중요해. 아들의 말은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한마디는 제게 마지막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 이젠 정말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저는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연락처 정리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연락처 목록을 하나하나 내려보며 만나면 손해인 사람들을 과감하게 지워나갔습니다. 전화번호를 지우는 그 순간 제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왠지 모를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둘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들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고 만나자는 제안에는 몸이 안 좋다, 선약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제가 연락을 피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야, 김정희 너 요즘 왜 이렇게 변했냐? 너 회장님 되더니 사람 깔보냐? 라며 비난조에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제가 사는 아파트 앞으로 찾아와 막무가내로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이러다 정말 혼자가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나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야. 흔들리지 마. 저는 속으로 되뇌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 관련 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유튜브에서 인간관계 정리에 대한 강연을 찾아봤습니다. 그 영상들 속에서 저는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나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웠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훈련을 했습니다. 점점 그들의 비난은 더 이상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빗물이 우산 위를 스쳐 지나가듯 그들의 독설은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감정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혼자라고 느꼈던 외로움은 점차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라는 평화로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렇게 독이 되는 관계들을 하나둘 정리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찾아올 줄 알았던 외로움 대신 놀랍게도 제 일상에는 평화와 활력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남의 불평불만을 들어주느라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루는 일도 없었고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낭비했던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햇살이 가득한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동네 공원을 1시간씩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오직 내 건강을 위해 땀 흘렸죠. 걷는 동안에는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면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보고 새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제가 정말 읽고 싶었던 역사책과 철학책을 읽으며 지적인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이 그토록 행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계를 정리한 자리에 오히려 진정한 인연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박 여사님은 저와 취미도 같고 이야기도 잘 통해 금세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건강 요리를 나눠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웃 주민인 젊은 엄마는 제가 마당에 심은 상추를 보더니 어머니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며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총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베풀 때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나눔을 할 때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반전은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제가 건강해지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자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요즘 표정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라며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깊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저는 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허울 속에 갇혀 저를 갉아먹던 지난 날과는 완전히 다른 충만하고 감사한 일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지긋지긋했던 두통이 사라지고 밤에 푹 자는 날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수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관계 정리 하나만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건강과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젊은 날에 저는 그 소중한 자산들을 좋은 관계라는 허울 아래 낭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혹은 인정받으려고 애쓰다가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용기 있는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물론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외로움이라는 그림자가 가끔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저 자신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진정으로 저를 아끼고 존중하는 새로운 인연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만나면 손해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용기를 내어 나 자신을 위한 문을 닫고 당신을 존중하는 진정한 행복을 위한 문을 여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젊은 시절보다 빛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 거절이 어렵다면 작은 부탁부터 아니오라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엔 불편해도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나만의 신성한 시간 갖기 매일 30분이라도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은 당신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에 반응하지 않는 법 배우기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은 그들의 생각일 뿐 당신의 가치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와 건강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나이 들어도 절대 외롭지 않은 관계 만들기, 황혼기에 찾아오는 진짜 행복의 조건 등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